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드디어 11번째 생방송입니다. 오늘 저 대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벤처 창업자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세 군데를 다녀왔었는데요.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그 대전에 살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 제가 대전이 저한테는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굉장히 고마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살 때 강연 요청이 많이 오는데 도저히 멀리까지 갈 수 없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하루가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주위만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머릿속에는 우리나라 지도가 수도권 중심으로만 짜여져서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대전 가서 대전 시민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강연 요청이 오는데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가게 됐어요. 대전에서 살다 보면 공주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청주, 충주 다 1시간, 전주도 1시간입니다. 그리고 대구도 KTX로 1시간이고 하니까 정말 전국 각지에 예전에는 못 가던 그런 도시들을 많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어느덧 제 머릿속에 있던 대한민국 지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바꿔준 참 고마운 곳이 대전입니다. 그리고 또 대전에 살면서 많은 벤처기업들을 보고 거기 연구소 많지 않습니까? 연구소 이제 연구원들하고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죠. 그게 그 뿌리가 지금 이제 공정성장론, 대한민국을 경제 위기에서 구하는 해법을 만들 수 있게 된 토대가 된 곳이 또 이제 대전입니다. 많은 분들 이제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정부에서 창조경제 그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정부 정책들이 대부분이 창업 비용을 대주는 쪽에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창업하기 위해서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일단 창업한 그 벤처기업이 성공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실패했을 때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창업하라고 돈을 대주고 여전히 OECD 국가 최고의 실패 확률을 가진 우리나라 이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그러면 지금 이제 창업하는 기업들은 3년 후에 엄청나게 많은 수가 망하고 그리고 또 금융 사범,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죠. 그거는 정부에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창업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은 금융 정책으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이렇게 주는. 그걸 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 즉, 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많이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오늘 참 좋은 시간들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교수로 돌아간 것 같고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가 정신을 한 학기 가르친 거 있기 때문에 야,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짧게 말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했죠.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그 기업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할 때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회사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 하면 그냥 경영인이겠지.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면 경영자 마인드 아니냐.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언론에서도 잘못 알고 있어요. 한자를 보면 알기가 쉽습니다. 그 기업할 때 그게 회사면은 그 발알기자에 업업자에서 그 한자는 회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업가 정신할 때 기업은 한자가 다릅니다. 일으킬 기자에 업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할 때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일으킬 기, 업업, 새로운 일자리나 가치를 만드는 거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일으키는 것, 업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는 창업자 비슷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은 그런 사람의 그 어떤 행동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일자리나 가치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만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따른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인 셈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말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또 선거 이제 사무소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충청 지역에 특히 이제 대전에서 그 선거 사무소 방문을 하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격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격차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의 전 분야에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빈부 격차, 세대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교육 격차, 지역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해소하는 게 저는 시대적인 과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뜻에서 지역 격차 해소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창당 선언을 하고 첫 방문한 도시가 대전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또 창당 대회를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런 건 지금까지 정당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당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최종적인 의사결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그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그 국회의원이나 뭐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인데요. 저희들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최초로 현직 구청장, 대전의 구청장 분을 저희들이 최고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지방자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충청 지역에 대해서도 얼마나 저희들이 관심이 많은가를 행동으로 보여드렸던 셈이죠. 그런 뜻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의 의미, 이번 선거는 낡음과 새로움의 대결이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거는 서로 반대만 하는 양당들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3당 체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서로 반대만 하는 거야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이제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반대만 하고 문제 하나 못 푸는 양당 구조로부터 이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3당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선택해서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3당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결심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유권자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매일 이제 바둑 이야기 하게 되는데요.
아, 두 판 연속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이 순간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내일은 또 반드시 이길이라고 저는 마음속 간절하게 응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담들 다 떨쳐버리고 내일 있을 제3국에서는 평소처럼 자유롭고 아름답고 인간적인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댓글들을 많이 올리셨네요. 바둑 승부사 안철수 화이팅. 바둑 너무 좋아하시는 듯. 안철수 대표님도 힘내세요. 우리도 이겨요. 대표님 상계동 또 언제 오세요? 지금 여기 상계동에서 방송하는데요. 저 상계동에서 살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거 때 되니까 상계동 또 이사 오셨어요. 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살고 매일 1시간 반씩 그 여의도까지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 페이스북 글들도 격차 해소를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말로 바꿔주세요. 아우, 더 쉽게 설명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많은 지지자 여러분, 안철수 의원이 힘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선거운동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요즘 사실은 댓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만 해도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되는 동안에 200개 넘는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페이스북입니다. 최주원님 의견입니다. 국민의당의 차별적 색깔을 보여주세요. 그래야만 지지율도 오르고 3당 구도가 견고해집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즐거워질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말씀처럼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밝음이 어둠을 밀어내듯 그렇게 힘차게 밀고 가주세요. 수많은 열혈 지지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만의 색깔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듣지 못했다고 하시니 그건 저희들이 부족한 탓이겠죠. 더 열심히 저희들 생각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비전과 정책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십니다.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임성근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변화를 수용하고 과학적 사고를 인지한 정치인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지원합니다. 절대 굴하지 마시고 정치계를 국민의 정치로 바꾸십시오. 파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범구님 의견입니다. 진정 응원합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곧 하나의 아이가 더 생기는 새아이 아빠입니다. 부럽습니다. 새누리나 더민주와 차별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법 대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동 주치의제입니다. 모든 아동에 대해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학대 징후도 가장 빨리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잘 다듬어서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트위터 반응입니다. 애띵지영양 님입니다. 정부혁명 얘기는 구체적 조치를 마련해 주셔야 방향도 잡히고 설득력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2정보혁명, 미래혁명으로 가는 구체적 구상 정책 준비 중입니다. 곧 내놓겠습니다. 빵드달님 의견입니다. 국민의당 어르신 공약 9번이 넘나 좋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있다? 국민의당 화이팅 하셨습니다. 어르신 공약 9번 소개해드리면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로당을 이제 그 리모델링을 해서 공동 숙소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청년들한테 전수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만들고 세대 간 소통도 하는 정말 일석이조의
그 정책입니다. 언제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랬던가요? 사람한테 꼭 필요한 금이 세 개다. 아시죠? 황금, 소금, 그리고 오늘 불금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